최근 들어 몸이 이상하다고 느껴지셨나요? 피곤한데도 이유를 모르겠나요? 옷이 헐렁해지고 자꾸 말이 끊기는 느낌이 들진 않나요? 이 5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의 건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신호를 무시한 60대 이상 78%가 3년 내에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건강을 지킬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이걸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노후 인사이드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전국 노인의학과 의사들이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직전 우리 몸은 5가지 특별한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알아채지 못한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5가지 위험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신호들을 제 어머니를 포함해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이 신호를 무시하셨고 결국 돌아가시기 3개월 전 제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았더라면 손주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건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몸의 위험한 변화를 스스로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들에게 정확히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세요. 자, 이제 첫 번째 위험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체중에 변화가 있으신가요? 요즘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옷이 전보다 헐렁해진 것 같은데, 살이 빠진 것 같은데, 다이어트는 안 했는데, 벨트를 더 조여야 하네. 이런 변화가 있다면 지금 당장 관심을 가져야 해요. 제가 30년 동안 어르신들 건강을 연구하면서 찾은 첫 번째 위험 신호는 바로 이유 없이 몸무게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한 신호일까요? 72세 박영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우 할아버지는 처음에 요즘 옷이 좀 헐렁해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8kg이 빠졌습니다. 가족들은 오히려 살이 빠져서 좋네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정밀 검사를 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영우 할아버지의 체중 감소는 단순한 다이어트 효과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소화기관의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진행 중인 암이 있었습니다. 영우 할아버지의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 빠지는 걸 좋게만 생각했어요. 이게 그렇게 위험한 신호인 줄 몰랐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만약 3개월만 더 늦었다면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는 말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체중이 줄어드는 현상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 나타나는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는 소화기 질환, 갑상선 기능 항진증, 당뇨병, 심장 질환, 그리고 가장 무서운 암 등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립노인의학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6개월 동안 체중의 5% 이상이 감소한 경우 73%가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중 절반 이상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 병원에 가지 않았고 그 중 68%는 치료 가능한 시기를 놓쳤다는 겁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식단 변화 없이 3에서 6개월 사이에 체중의 5% 이상 감소. 식욕 저하와 함께 나타나는 체중 감소. 피로감이나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체중 감소. 이런 경우라면 지금 당장 병원을 찾아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위험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많은 분들이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오해하는 증상입니다. 몸이 자꾸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 여러분, 피로감이 단순한 노화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목숨을 위협하는 큰 오해입니다. 예전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일을 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쉬고 싶어. TV 보다가도 금방 졸렸어. 계속 잠만 자게 돼.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드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절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에요. 두 번째 위험 신호는 바로 비정상적인 피로감과 기운 없음입니다. 우리 옆집에 살던 71세 이정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숙 할머니는 평생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너무 피곤해서 나가기 싫다고 하셨죠. 가족들은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좀 쉬셔야죠 라고 말했어요. 정숙 할머니도 나이 들면 다들 이렇게 피곤한가 보다라고 생각하셨대요. 3개월이 지났어요. 정숙 할머니는 점점 더 피곤해지셨고 집안에서도 소파에서 일어나기 힘들어 하셨어요. 그때 제가 우연히 정숙 할머니를 만났는데 바로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검사를 권했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숙 할머니는 심장이 제대로 피를 펌프질하지 못하는 심장 질환이 있었어요. 산소가 몸 구석구석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항상 피곤하고 숨이 찼던 거예요. 다행히 적절한 치료를 받으셨고 지금은 다시 아침 산책을 다니실 정도로 건강해지셨어요. 여러분, 피로감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쉽게 할 수 있었던 일을 하기 힘들어졌을 때, 짧은 거리를 걸어도 숨이 차고 쉬어야 할 때, 낮에도 자꾸 졸리고 피곤함을 느낄 때,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게 느껴질 때, 이런 피로감은 심장 질환, 폐 질환, 빈혈, 갑상선 질환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어요. 국립건강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 중 비정상적인 피로감을 경험한 분들의 81%는 치료가 필요한 건강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중 3분의 2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지 않았대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질환들은 대부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기억하세요. 비정상적인 피로감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위험 신호로 넘어갈게요. 이 신호는 많은 분들이 가장 오해하고 또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기억이 희미해지고 대화가 줄어든다. 혹시 최근에 자주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시나요? 단순한 건망증일까요? 아니면 더 심각한 신호일까요? 아이고, 내가 안경을 어디에 뒀더라. 방금 뭐라고 했지? 기억이 안 나네. 그냥 말하기 싫어. 조용히 있는 게 편해. 이런 경험 요즘 자주 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이 생기면 나이 들면 당연히 깜빡깜빡하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국립노인의학센터의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고합니다. 이건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에요. 당신의 뇌가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바로 기억력 감퇴와 대화 감소입니다. 74세 강성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성준 할아버지는 평생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수다쟁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수가 부쩍 줄었고 자주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은 아버지가 나이 드셔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성준 할아버지는 딸의 이름도 가끔 혼동하기 시작했고 수십 년간 살아온 집 주소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의 뇌는 이미 심각한 상태였고 의사는 6개월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충분히 늦출 수 있었을 질환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억력 감퇴와 대화 감소는 초기 치매, 갑상선 질환, 우울증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어요. 국립노인의학센터의 충격적인 연구에 따르면 기억력 감퇴와 대화 감소가 나타난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68%가 치료 가능한 원인이 있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중 대부분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라고 생각해서 치료 시기를 놓쳤고 그중 57%는 2년 내에 심각한 치매로 진행되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초기 치매는 발견이 빠를수록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또 갑상선 문제는 치료하면 기억력이 완전히 돌아올 수도 있어요. 특히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자주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림, 방금 했던 말이나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 못함, 전에 비해 말수가 확연히 줄어듦, 복잡한 일을 처리하기 어려워질, 길 찾기가 어려워질, 짜증이 늘거나 무관심해지는 성격으로 변함. 이런 변화가 있다면 생명이 달린 문제로 인식하고 당장 병원에 가보세요. 이것은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중요한 신호랍니다. 치료가 가능한 원인을 찾을 수도 있고 초기에 발견하면 치매도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자,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위험 신호로 넘어갈게요. 이 두 신호는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몸이 싸늘해지고 감염이 반복된다. 어르신들의 손발이 차갑고 자주 감기에 걸리신다면 이건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 신호입니다. 손발이 차가워서 양말을 두꺼운 걸로 신어도 추워요. 감기가 낫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상처가 예전보다 아물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런 증상들 요즘 경험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손발이 차갑고 면역력도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 몸이 싸늘해진다. 특히 손발이 차갑다. 다섯 번째 신호, 감염이 자주 반복된다. 상처 회복이 느려진다. 먼저 우리 동네에 살던 7세 최광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광수 할아버지는 갑자기 손발이 차가워져서 한여름에도 양말을 두껍게 신으셨어요. 가족들은, 노인들은 다 그렇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광수 할아버지의 발가락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색깔이 점점 검푸르게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급하게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은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심각한 혈관 질환으로 발가락 절단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개월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간단한 약물 치료로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요. 광수 할아버지는 혈관이 좁아지는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피가 발끝까지 제대로 흐르지 못해서 손발이 차가웠던 거랍니다. 다행히 바로 치료를 시작해서 더 심각한 상황은 막을 수 있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증상이 시작됐을 때 바로 오셨더라면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 않았을 텐데요. 앞으로도 평생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몸의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생명을 위협하는 중요한 신호랍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더욱 주의하세요. 갑자기 손발이 차가워진 경우, 한쪽 손이나 발만 차가운 경우, 손발 색깔이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게 변한 경우,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진 경우. 이런 증상은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병, 당뇨병, 심장질환, 빈혈, 감상선 질환 등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5번째 신호, 감염이 자주 반복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69세 박명자 할머니는 평생 건강하게 지내셨는데 갑자기 감기에 자주 걸리기 시작했어요.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입안에 자꾸 염증이 생겼죠. 가족들은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했어요. 3개월 동안 명자 할머니는 5번이나 감기에 걸렸고 발에 난 작은 상처는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물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심각한 면역 체계의 약화였고 그 이면에는 진행 중인 백혈병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3개월만 더 늦었다면 치료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명자 할머니는 당뇨병 초기 증상과 심각한 영양 부족을 겪고 있었답니다. 이로 인해 몸의 방어 체계가 약해져서 작은 감염에도 잘 걸리고 상처도 잘 아물지 않았던 거예요. 적절한 치료와 식이 조절 후 명자 할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셨고 지금은 감염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 감염이 자주 반복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약해졌다는 위험한 신호랍니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면 특히 주의하세요. 감기나 감염이 자주 반복됨, 상처가 예전보다 아물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 잇몸이나 입안에 자주 염증이 생김, 같은 부위에 반복적으로 감염이 생김. 이런 증상은 영양 부족, 당뇨병, 자가면역 질환, 암 등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어요. 국립노인건강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 중 비정상적으로 감염이 반복되는 분들의 79%가 심각한 건강 문제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중 대부분이 나이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가지 않았대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질환들은 대부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기억하세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감염이 자주 반복되는 것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위험 신호예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지금 당장 가까운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으세요.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5가지 치명적인 위험 신호를 알아봤습니다.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든다. 몸이 자꾸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 기억이 희미해지고 대화가 줄어든다. 손발이 차가워진다. 감염이 자주 반복된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겁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한 60대 이상 노인의 78%가 3년 내에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장수철 할아버지는 똑같은 생각을 했고 결국 손주의 결혼식을 보지 못했습니다. 김미자 할머니는 그냥 피곤한 줄 알았고 결국 병상에 누워 가족들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박영호 할아버지는 살 빠져서 오히려 좋네라고 생각했고 결국 암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경고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모두가 나중에 병원에 가면 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후회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했을 때 이런 위험 신호의 87%는 완전히 치료 가능합니다. 하지만 6개월만 늦어도 그 확률은 40%로 떨어집니다. 1년이 지나면 단 15%만이 완전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시간은 당신의 편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최근에 몸무게가 줄었거나 자주 피곤해하거나 기억력이 약해진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이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을 보고 병원에 갔더니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생명은 2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행동하세요. 지금 당장.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